안녕하세요. 만사오케이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한해한 물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 물건은 저도 사실 접근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도로 물건입니다. 2014-17307-20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93-34번지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이 한 9제곱미터 나왔네요. 사실 저도 지금 공부 쪽을 한 9년 가까이를 접하고는 있지만 도로 물건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를 보시면은 상계동에 나와 있는 물건이죠. 상계역하고 노원역 중간에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향후 재개발을까지 보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해관계인을 잡아서 물건을 정리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건 내밀어 볼까요? 이 체납자는 최규대라 하시는 분이고 이 상계동 일건에 거의 몇십 건의 물건이 다 이 부분 물건입니다. 어떤 사업상 문제로 이 물건들이 나오고 있네요. 요 집 앞에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잘 보이시죠? 도로 부분 내에 393-13번지 대지 부분을 막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물건이 간혹 나오죠. 이 물건을 토지 이용 계획에 한 300분의 1 정도로 확대해서 보면 도로 부분이 현재 2m입니다.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2m고 요 빨간색 부분이 1m 정도. 사실 4m 도로에 접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하니까 이 도시 지역은요. 이렇게 1m 나온 걸 건축선 후퇴라고 합니다. 문제가 당장은 결국은 이 땅을 사서 13번지에 압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 1번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지금 4m가 돼야 돼요. 이게 건축선 후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땅을 뒤로 물려서 건축을 지은 겁니다. 설령 물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건축선 도로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을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당장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항상 도로 부분을 갖고서 고민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당장은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14번지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소유자가 달라요. 제 의견은 부당 이득은 좀 청구할 수 있지 않겠나. 구청을 상대로 자기 땅이 건축선 후퇴로 도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없냐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례는 본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건축선 후퇴가 일어났고 건축선 후퇴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자재 그러니까 가스나 도로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요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설 같습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원칙이나 다수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때는 할 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튀어나온 판례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최기대시 체납자하고 현 13번지 소유자는 분명히 다르니까 처음 건축을 했든지 따져 올라간다면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건축선을 동의하고 잘라내고 13번지 땅 소유자에게 팔지 않았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협상에 잘 해봐야 되겠지만 부당이득을 청구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못할 이유는 없고요. 또 참 이런 물건이 나올 때 난해지거든요. 토지 경계를 한번 볼까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물건이잖아요. 이게 재개발이 된다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아직은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안 나오죠. 도로만 이렇게 계획이 돼가 있고 아무런 지금 계획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토지 기록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저 같으면 조금 더 떨어서 받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건축선 후퇴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개 찾아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건축선이라 하는 개념 전체가 소요너비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경계선 축으로 얘기한다. 공법적인 얘기입니다. 도로의 양측이 대지인 경우 도로 중심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이상의 상당한 후퇴선을 얘기한다. 소요너비 미달 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 대지는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4m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도로 경계선의 도시지역은 4m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가 2m, 지금 이 물건 같은 거 사례입니다. 2m 도로가 나왔으니까 1m의 땅을
호텔에서 여기서부터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도로는 4m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야 된다. 한쪽 면이 하천이나 철로 경사지가 있으면은 4m를 다 물려든다는 얘기. 지금 골목길 안의 경우에 건축이 소액폭 미달로 나올 때 건축선 후퇴락하고요. 그다음 도심 지역에 이제 이런 도로가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간지구와 건축선 후퇴락하는 개념이 종종 나오는데요. 지금 도시 지역에 서울시는 몇 개 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축선 규제 쪽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규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하여 미간 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땅들이 간혹 그 압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지 않는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블라더, 돌로자 등을 설치할 때, 조경을 직수할 때, 허가권자가 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외를 해준다. 우리가 대로에 가다 보면은 건물 짓고 인도와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이 좀 길게 물러서 있는 거죠. 미간지구예요. 근데 미간지구는 뒤에 보이다시피 이 건물에서 건축선을 후퇴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마트라든지 앞에 있으면 이렇게 물건을 사놓고 개인들 용도로 쓰고 있죠. 이 부분은 미간지정지구에 대해서 건축선이 후퇴되면 분명히 이 땅, 이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물에서 일부 지금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걸 또다시 매장으로 쓰고 있죠. 이걸 지금 거래도 되고요. 자릿세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지만 돌러자라든지 브라인드라든지 일부 나무만 쉽게 하지 그 진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슈퍼마트 앞에 이렇게 좌대 깔고 물건 설치해놨죠. 여기까지 도로는 맞아요. 지금 요 부분 요 벽 쳐놨죠? 요게 지금 미간지구로 해서 건축선 후퇴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 이 건물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사익으로 지금 쓰고 있죠. 이런 부분이 미간지구의 건축선 후퇴. 여기 이렇게 해놨다. 돌 브랜드 의자라든지 이런 공간만 쓸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땅이 지금 간혹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밤이 되면 좌석 의자 갖다 놓고 호프 팔고 사용하고 있죠. 좀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미간지구의 건축선 후퇴 골목길의 소액폭 미달도로 대해서 제 수업 시간에 실익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